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4화 리뷰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총 1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목은 절친입니다. 이번 화의 표지는 야마토가 여행을 하다가 한 여성을 구하는 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모르건즈가 속보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건즈는 키드가 샹크스에게 패배한 내용과 그리고 트라팔가로가 검은 수염에게 패배한 것, 그리고 루피에 관련된 소식으로 뉴스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비비가 모르건즈의 이 행위를 막기 위해 모르건즈와 싸우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면은 아카이노가 있는 해군으로 이동합니다. 아카이노는 에그헤드의 상황을 입수하게 되고 에그헤드에 연락하게 됩니다. 에그헤드 상황을 대장 키자루가 보고하게 되는데요. 아카이노는 키자루에게 왜 에그헤드 임무를 실패했냐고 따집니다. 키자루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한 직급 위인 아카이노에게 화를 내고 사실상 하극상에 가깝죠. 물론 이들은 같은 대장의 시절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죠. 키자루는 자기가 이제까지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자기 손으로 죽였고 이런 나를 의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아카이노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정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면 여기 에그헤드로 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아카이노의 성격이면 직접 에그헤드까지 올 것 같죠? 키자루는 첫 등장부터 공략할 수 없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강자의 느낌이 강했고 어떤 상대가 나오더라도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최강자인데요. 아무리 베가펑크를 자신의 손으로 마지막 치명상을 입히며 죽게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온다는 것이 세월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밀짚모자 일당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베가펑크를 구하지 못했다고 낙담하고 있는 밀짚모자 일당은 옆에서 깨어나는 릴리스를 보게 됩니다. 릴리스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베가펑크이기 때문에 작전을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밀짚모자 일행들을 위로하는데요. 릴리스의 마음이 굉장히 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행들은 엘바프로 향하게 되며 릴리스와 더불어 함께 축배를 드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릴리스와 함께 항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설마 새로운 동료가 릴리스가 되는 건 아니겠죠? 만약 새로운 동료가 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릴리스보다는 피타고라스가 예상이 되었지만 릴리스가 어디에서 밀짚모자의 배를 내릴지는 상당히 추측이 힘들어졌습니다. 릴리스는 작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새틀라이트고 연구비를 위해 지나가는 해적들을 약탈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해적스러운 베가펑크인 것 맞습니다. 코드네임이 아카락인 것은 보신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목적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과 노력질도 마다하는 성격 때문으로 오다는 설정하였습니다. 상당히 호전적이고 악의로 비뚤어진 성격이라 로브루치가 온 걸 보고 밀짚모자 일당을 넘겨주자고 농담하기도 하고 루치가 쳐들어오자 아틀라스의 복수를 할 겸 싸워볼 수 있겠다며 로브루치와 싸우려고 했던 성격 역시 해적과도 상당히 어울리죠. 오다가 릴리스를 동료로 넣을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하차시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다는 이번 화에서 아카이노와 키자루의 대립을 암시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아카이노가 원수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념과 정의 때문에 해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서스럼 없이 하는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해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 있는 결정들이고 너무 독단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노의 행동들이 해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상 전쟁 때는 그래도 루피와 함께 있는 메인급 전력들이 상황에 비교해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도 아카이노가 우위에 있었지만 현재는 아카이노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카이노 성격상 뒤를 생각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단, 방법, 대가를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과격한 정의를 신념으로 하는 초강경파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계 정부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원수의 자리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현재 에그헤드와 엘바프 그리고 새로운 상황들의 움직임이 해군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고 신경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카이노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카이노의 머릿속에는 패배라는 단어보다는 이 상황에서 굽히지 않고 철저히 해군이 주도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해군의 전멸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키자루는 아카이노보다 오히려 쿠잔의 정의와 사상에 비슷한 성향을 보였고
이번 전장에서 굽히지 않는 아카이누가 부러지는 모습을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건수가 생긴 것입니다. 아카이누가 정말 강한 것은 맞지만 아카이누와 다르게 키자루는 상황에 맞게 변하는 정의를 고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대의 3대장 시절부터 이들은 아카이누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는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쿠자는 목숨 걸고 수장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였죠. 저는 만약 아카이누의 상대가 키자루였다면 오히려 쿠잔보다 더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카이누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정의를 밀었고 이제 그 정의 심판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키자루가 유사시 아카이누를 배신하게 된다면 사실상 해군의 전력은 이제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자루는 이제까지 그랬듯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의를 택할 것이고 그 선택이 키자루가 계속해서 해군에서 활동하게 만들어줄 것인지 결정하게 해줄 겁니다. 해군은 에그헤드와 엘바프 그리고 벌집을 모두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해군의 전력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상황들입니다. 해군은 여기에서 승부를 보는 전투를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카이누는 절대 빼지 않을 것이며 그 부분이 아카이누의 생명의 길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키자루의 입장에서 에그헤드에서 작전은 실패한 작전이며 에그헤드에 투입된 병력과 자원이 너무 큰 도전이었고 심지어 오로성과 세계정부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대로 노출했기 때문에 키자루는 상당히 큰 중죄를 받을 확률이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자루는 자신의 신변을 위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가펑크의 본체를 암살하는 작전에 있어서는 거의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계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군 대장 라인에 키자루 말고는 믿을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키자루를 막상 제거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차세대 영웅인 코비를 올려서 키자루를 대처하기에도 아직까지는 너무 터무니없이 전투력이나 경험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키자루가 세턴의 지시를 이어받아 에그헤드의 상황을 마무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코마와 나머지 해군 병력들을 자신의 손으로 처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D1족인 루피와 그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조이보이의 환생이라는 루피와 보니를 놓쳐버렸다? 이것은 세계정부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로성은 임의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를 보좌했던 해군대장 키자루와 CP0들 역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다는 오로성의 성격을 상당히 잔인하고 차갑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로성들은 자신들의 부하인 CP0와 해군들을 물건 정도, 더 나아가 쓰레기 정도로 보고 있으며 루피에게 패배한 키자루의 경우에는 에그헤드에서 즉결 처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쉽게도 휴재입니다.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24화 전체 영상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